안녕하세요, 닥터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RS232 신호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RS232 신호의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한계점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232의 한계점입니다. 자, 첫 번째 한계점은 우리가 알다시피 RS232는 통달거리가 15m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15m를 한번 살펴보시면 컴퓨터가 있을 때 정말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끝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장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엄청 넓죠. 근데 15m로 장비와 장비를 연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RS232는 특수한 경우 컴퓨터 주변 기기,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장치들하고만 통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한계점 때문에 멀리 있는 장비하고 연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요. 또 다른 한계점은 바로 라인 노이즈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232 신호는 그라운드 신호에 기점으로 해서 뭐 크냐 작냐에 따라서 로직 1과 0을 나누는 그런 싱글 핸디드 신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노이즈가 들어오면 그라운드는 잘 흔들리지 않지만 이 신호선은 흔들려서 그때 이제 노이즈에 영향을 받으면 로직 1인지 0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가 깨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도 못하고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그 한계점은 다중 그라운드, 이쪽 장비의 그라운드와 이쪽 장비의 그라운드가 다를 경우에 어떤 그라운드 루프로 인해서 장비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통신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꼭 232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제한점을 갖게 되는데요. 이 위에 두 가지는 우리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차동 신호라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차동 신호로. 그래서 통신 거리도 늘릴 수 있고 라인 노이즈에 굉장히 강한 그런 신호를 만들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아이솔레이터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PT에서는 이 차동 신호를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이 아이솔레이터로 해결하는 이런 그라운드 루프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동 신호인데요. 우리가 싱글 핸디드 신호가 아니라 어떤 좀 다른 신호 방식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싱글 핸디드 신호는 그라운드를 기점으로 해서 크냐 작냐를 따지는데요. 그라운드 신호를 기점으로 해서 작으면 로직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신호를 기점으로 해서 크면 로직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송하는 게 바로 싱글 핸디드. 우리 대표적으로 RS232에서 이 부분을 사용했죠. 그쵸? 그래서 여기 노이즈가 빵 하고 튀면 이 신호가 이렇게 깨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순간에 로직이 1인지 0인지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쵸? 그래서 노이즈에 굉장히 쉽게 영향을 받는 신호 방식이다. 그래서 멀리 못 간다. 그래가지고 232는 이제 15m밖에 못 가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는 차동 신호, 영어로 하면 디퍼런셜 신호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조금 위상이 반대인 그런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위상이 서로 같으면 로직이 뭐가 되겠을까요? 0이 되고요. 위상이 서로 반대가 되면 로직 1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보내는 게 이 디퍼런셜 신호인데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호를 보낼 때 보통은 이런 신호를 파형을 만약에 보낸다고 했을 때 이 차동 신호 드라이버는 위상을 반대로 만들어주는 두 개의 출력을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위쪽에 이 동글뱅이가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이제 그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는 저 동그라미를 인버터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엔드 게이트 만들 때는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에다가 동글뱅이를 딱 그리면 낸드 게이트가 되죠. 그래서 이 동글뱅이는 이제 인버터를 나타내기 때문에 위쪽은
위쪽으로 올라오는 이 신호는 원래 파형과 동일한 신호. 물론 증폭이 됐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요 인버터 때문에 위상이 반대로 돼서 나타내는 신호가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수신단에서 신호차에 의해서 신호차가 크면 로직 1, 신호차가 작으면 로직 0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1과 0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파형을 보시면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지점의 전압을 VA라고 하고요. 요 지점의 전압을 VB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의 전압과 요 지점의 전압을 빼보는 거예요. VA 빼기 VB.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200mV보다 크다면 로직 1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200mV보다 작으면 로직 0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형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A 빼기 B가 로직 0, 그러니까 200mV보다 작은 경우에는 로직 0이 되겠고요. A 빼기 B가 그 200mV보다 큰 경우에는 여기는 로직 1이 이제 되겠죠. 그리고 요 사이 200mV 플러스 200mV부터 마이너스 200mV 이 사이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이제 unknown region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깨지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데이터를 1과 0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 값보다는 더 큰 값으로 들어와야 로직 1인지 0인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신호를 볼게요. 보통 여기 데이터 플러스 신호와 데이터 마이너스 신호를 색깔을 나눠서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데이터 플러스 신호 빼기 데이터 마이너스 신호를 이렇게 해주면 이게 뭐라고 그랬죠? 200mV보다 크냐? 마이너스 200mV보다 작냐? 뭐 이런 거를 따졌죠. 그래서 한번 대충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 플러스는 빨간 신호예요. 빨간 신호.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 신호예요. 그러면 우리는 빨간 신호 빼기 파란 신호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영역에서 보시면 빨간 신호는 지금 마이너스 신호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신호. 마이너스 값을 갖는 신호. 그 다음에 이 지점은 어떨까요? 파란 신호는 플러스 신호를 갖는 거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빼주면 어떻게 되죠? 전체적인 다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 신호는 로직 0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쪽 구간을 한번 볼까요? 자, 빨간 신호 빼기. 빨간 신호는 지금 어떤 기준선에서 위 값을 갖기 때문에 플러스 신호가 되겠죠. 플러스 신호 빼기. 그 다음에 이 파란 신호는 지금 마이너스 신호를 갖죠. 그래서 마이너스 신호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 전체 신호는 플러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신호는 로직 2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로직 0의 구간이고 여기 1의 구간이고 로직 0, 0의 구간이고 1의 구간이고 이렇게 해서 1과 0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 비트 0, 그 다음에 데이터 비트,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 다음에 여긴 페리티 비트를 안 썼네요. 그 다음에 스탑 비트. 스탑 비트는 1이니까, 그쵸? 이렇게 1로 보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이들로 가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엄밀하게 따지면 아이들은 뭐 여기 이렇게 연장되는 거예요. 왜냐면 1값을 갖기 때문에. 그쵸? 제가 이제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차동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자, 차동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되는데요. 근데 노이즈가 발생해. 그러면 노이즈가 이렇게 딱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케이블이 차동 신호 케이블은 이렇게 꼬여져 있어요. 그래서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이라고 하거든요. TP 케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이즈가 여기에서 빵 발생하면 요 신호에도 영향을 주고 요 신호에도 동시에 영향을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신호가 영향을 동시에 받아요. 그래서 이 플러스 신호와 마이너스 신호의 차이가 항상 일정할 확률이 일반 싱글 엔디드 신호에 대해서 그 신호에 비해서 훨씬 크죠. 왜냐하면 노이즈도 같이 타니까 신호 차이도 동일해질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에 굉장히 강한 그런 신호선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차동 신호를 사용하면 우리가 통신 거리를 굉장히 멀리 늘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TP 케이블은 이제 그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꽈져 있죠. 쌍으로. 쌍꼬임 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꽈져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랜 케이블이 보통 이 UTP 케이블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UTP 케이블은 여기에 끝에 있는 이 TP 케이블이 트위스티드 페어, 쌍으로 꼬여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케이블이에요. 근데 이 앞에 있는 U자는 unshielded, 그래서 뭔가 차폐를 하지 않은 꼬여있는, 쌍으로 꼬여있는 케이블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는 이 은박지 같은 것들은 이제 shielded, 뭔가 차폐를 위한 그런 작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바깥에서 노이즈가 들어와도 뭔가 좀 강하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케이블이에요. 그러나 이런 처리가 있고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면 케이블 값이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런 STP 케이블을 사용하면 훨씬 더 좋긴 하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고 좀 적용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노이즈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는 이런 쉴디드 차폐 케이블을 사용해 주는 것이 권고 사양이 되겠습니다. 232 신호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동 신호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았어요. 이 차동 신호는 나중에 RS422, 485에서 모두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호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